자, 서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아니라 테더사가 발행하는 USDT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서클이 발행하는 USDC가 있습니다. USDC. 네, 바로 USDC를 발행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내꿈사님이 말씀하신 아크 코인, 그게 바로 이제 그 서클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예요. ARC라고 하는 ARC 블록체인 디벨롭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서클의 핵심 사업이 크게 보면 이 아크 블록체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되는 USDC 발행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망을 연결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유틸리티화 시켜주는 서클 어플리케이션, 요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큰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 서클은. 그래서 이제 매출은요, 거의 서클은 아직까지는 USDC가 C를 발행하면서 얻는, 현재까지는 그 대부분의 수익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이 서클이 오늘 공시한 자체 코인, 아크 토큰이라는 것을 30억 달러 가치로, 그러니까 2.2억 달러 발행했는데, 완전 희석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수량을 다 발행했을 때 30억 달러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애들 보면, 블랙락,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리치네, 리치. 블랙록, 아폴로, 아이스, 일본의 SBI, 그 다음에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스,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주 그냥 굉장한, 세계적인 아주 그냥 네임들이 다 들어왔죠. 네,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을 한다 하고요. 근데 아직 이게 지금 이제 발행을 했고, 프리세일로 이제 상장하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뭐야.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한테는 당장은 의미가 없고요. 이게 어쨌든 이 서클이 AI, 그 다음에 국제결제, 이런 거를 위한 자체 토큰이면서 유틸리티 토큰의 개념으로 일단은 발행을 했고, 향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서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서비스들에서 통용되는 종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우리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프리세일이 아니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이제 ICO, 흔히들 ICO라고 하죠. ICO를 하기 전에 프리세일을 해요. 프리세일. 이 프리세일은 우리나라 전 세계들 기업들 보면 벤처 캐피탈이 라운드 1, 프리 라운드 1, 시드 라운드 1, 즉 시드 투자, 그 다음에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이렇게 하고 이제 IPO를 하죠, 보통요. IPO 상장을, 공개 상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수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업계에서는 보통 이 프리세일을 먼저 하고요. 프리세일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추가 들어오거나 하고 나서 이제 IPO와 같은 개념의 ICO를 하는데, 얘들은 워낙 네임들이라 ICO를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직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토큰노믹스를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서클의 핵심 사업은 지금 방금 드린 아크 토큰과 그다음에 USDC, 물론 유럽에 발행한 EURC도 있고요, USYC도 있고, 종류가 몇 개 돼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유럽에서는 여기 조금 막혀 있죠. 왜냐면 유럽 애들도 야 미국 애들이 왜 들어와서 이거 해, 이런 약간 관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현재 주로 핵심 사업이다. 요 이제 세부적인 건 이걸 보시면 되고, 서클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5년간 이 사업을 보면요, 5년간이 거의 매출이 대부분이 요게 다 거의 USDC입니다, 여러분. USDC 발행. 근데 이제 보면 무슨 테더는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얘들은 이렇게 적자 볼 때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흑자가 24년도에 전환이 됐고, IPO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상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25년도 기준으로는 현재 적자로 전환됐지만 방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1분기 흑자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뭐 클래스 A 있고 클래스 P 있고 뭐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PSR 주당 순매출, PBR 주당 순자산 뭐 이런 거로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PER은 아직은 뭐 적자다 보니까 저기 not available이고, 그러니까 PBR은 현재 8.3배인데 미국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서클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5년간 매출을 보면 이게 이제 억 달러니까 100만 달러구나.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달러. 100만, 1000만, 억, 10억 달러. 27억 달러. 27억 달러면 대충 우리 돈으로 한 27억 달러면 얼마? 한 3조? 3조 정도 되는 거죠? 3조가 좀 넘죠. 매출로 보면. 맞죠? 27억 달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 정도 매출을 보고 있고, 순이익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고요. 요게 이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 잘못 눌렀네.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맞아요. 대부분의 인컴, 대부분의 매출은, 여기 설명드린 대로 USDC에서 나옵니다. USDC. 그러니까, 리저브 인컴이에요. 리저브 인컴.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 그리고 이 기타 서비스에서의 수익은 좀 작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아크 블록체인이라는 사업,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 그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준비자산 수익이다. 이렇게 주로 봐야 됩니다. 다만, 향후에 비이자성 매출이 커갈 가능성은 있다. 비이자성 매출이. 그 점이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저브 인컴이 대부분이고 매출이 거의 96%고요. 25년도를 기점으로 여기 보시면 구독 매출과 서비스 매출이 꽤 그래도 나왔죠. 그러니까 향후에 얘들이 아마 요 부분도 상당히 키울 거라고 봐집니다. 아마 지금 아크 코인을 만든 ARC 코인을 만든 이유가 이런 그 비준비금 부분에, 즉 이자 수익 말고 이런 기타 서비스 부분에 수익을 높이려는 어떤 목적이라고 봐지고요. 서클이 현재 25년도까지 발행한 추정치는 이게 빌리언입니다. 빌리언인데 75빌리언이고 테더가 190 빌리언일 거야. 아마 190 테더가. 그러니까 테더보다는 아직은 테더가 예를 들면 6이면 얘들 한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다만 미국 코인이다 보니까 향후에 추정되는 발행 규모는 급증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가 어쨌든 미국의 대표 코인이고, 대표 스테이블 코인이고, 테더가 아니라 여기 서클이 현재 실질적으로 USDT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법 규제에는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그 테더사가 미국의 자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별도로 테더 이외에 그 별도 코드로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안에서는 서클 USDC가 향후에는 1등이 될 확률이 높지 않냐. 미국 안에서는. 미국 외까지 합치면 테더가 독보적으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닉도 마찬가지. 소닉 가이던스도 향후 3년간 좋은 수익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좋은 수익으로. 매출도 커지고. 물론 이건 가이던스니까 예상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USDC 자체가 발행량이 더 커지고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또 이 네트워크가 이른바 이코노믹스 오브 스케일 효과를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플랫폼 회사로서, 즉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회사로서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서클과 테더를 항상 비교합니다. 서클과 테더. 한 5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요. 5년 동안 매출을 보면 이 테더가 아직은 압도적이죠. 물론 사업의 구조는 비슷한데 이 테더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대충 보면 이게 24년도, 25년도 기준 봐봐요. 테더사가 얘들은 이제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공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 규모로만 언론에 프레싱만 합니다. 순이익 규모가 이게 얼마냐면 100만, 1000만, 아니 100만이 아니라 억, 10억, 100억, 1000억 달러, 100만 달러구나. 죄송합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30억 달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 130억 달러 곱하기 뭐 대충 1400, 뭐 80원 하면 그래서 18조 19조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18조 19조. 이때 바로 24년도에 전 세계 그 아이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JP모건보다 돈을 더 버냐. 직원 150명짜리 회사가. 응?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을 이제 너무 높이 평가하면서 너도나도 미국의 법령을 바꿔서 대형 아이비들이 너도나도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진출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줄었다고 공시했는데 그래도 150억 얼마죠?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 죄송합니다. 헷갈 단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100억 달러면 지금도 지금 기준도 14조 5천억 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죠. 작년에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작년에 대략 한 19조 원 이런 엄청난 순이익을 냈다. 근데 서클은 여러분 너무 작죠. 야, 똑같이 물론 규모가 훨씬 여기가 테더가 큰데 왜 이렇게 저기 차이가 있어. 근데 그 차이의 가장 큰 점은 뭐냐면 테더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테더는 순이익이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서클의 USDC는 이거를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주로 유통하잖아요. 거래소. 이게 바로 유통마진입니다. 유통마진이 거래소에 40% 떼준대요. 40%. 그러니까 USDT를 유통해주는 거래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코인 베이스가 있죠. 미국에 코베한테 이거 매출에 한 40% 떼주는 거야. 순이익을. 그래서 서클이 지금까지는 큰 돈을 못 벌었다. 서클이. 그 다음에 뭐 여기 USDC를 같이 유통하는 뭐 저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뭐 바이낸스도 있고 OKX도 있고 걔들한테 전부 다 이거 해당 유통 비용에 이 정도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회사다 보니까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및 직원들 뭐 관리비부터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테더는 그런 게 좀 없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똑같이 총 이자 준비금이 좀 100이라고 이자 수익이 100이라고 본다면 테더와 서클은 유통할 때 들어가는 게 거의 마진을 40%를 준다는 점이고 얘들은 거의 유통 비용이 없습니다. 다 먹어요, 지들이. 그리고 테더는 그 번 돈으로 비트코인 얘들이 테더가 여러분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어요? 10만 개 이상 갖고 있죠, 비트코인을. 그것도 언제부터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그거로 번 돈 말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기타 분야 얘들이 또 테더가 발행한 이 팍스골드라고 있죠. 팍스골드. 그런 여러 가지 장사를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얘들은요. 규제가 없으니까. 미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은 다 처먹었다, 지들이 테더가. 서클은 초창기에 후발주자로서 유통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저기 마진도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테더처럼 직접적인 운용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순이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아마 향후에 서클도 조금 더 성장하면 테더하고 비슷한 형태가 아마 될 걸로 저는 보지만 물론 테더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테더는 워낙 월등하게 거의 이 준비금 수익 리저브가 자기들 저기 이자 수익이 거의 다 자기들 거고 그 돈 가지고 공격적으로 국채, RP, 비트코인 뭐 또 다른 코인에 투자했는지 몰라도 뭐 하여튼 이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이게 테드와 서클의 아직까지는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정리한 거 이따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씨발 테더에다가 좀 테더 주식을 사든가 또는 테더 뭐 혹시 코인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테더가 몇 개의 자회사, 예를 들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몇 개 자회사를 저기 2개인가요? 미국 쪽에 2개인가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직접 테더와의 관계성이 또 낮아요. 그래서 예전 미국의 럼블에 투자했는데 뭐 영상 클라우드고
그 다음에 여기 프락시라는 데는 금액이 또 얼마 작아. 1.3억짜리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캐나다에도 했는데 얼마 안 돼. 그러면 혹시 글로벌님 테더를 직접 사면은 이자 주니까 그게 혹시 어떤 테더의 수익성과 연관성이 있나요? 없더라고요. 다만 어떤 테더가 주는 스테이킹 이자 이런 거는 그냥 어떤 금리 기반, 시중 금리 기반과 뭐 이런 거에 연동돼 가지고 주는 거지. 테더에 투자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봐봐요. 지난 한 5년이 뭐 한 7, 8년간 한 50조 벌어서 회사가 순수익이 한 50조 돼.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매년 한 10조, 20조씩 벌어. 얘들이 뭐 상장할 이유가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사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테더의 실적, 테더가 순이익이 크면 USDT 스테이킹과 이자 수익률에 관계가 있냐를 또 정밀하게 따져봤더니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현재 서클이 그러면 이 크로나리티 액트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큰 수혜가 있냐? 여러분 굉장히 큰 수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수혜는 이 USDT의 발행량과 유통량이 훨씬 커진다. 훨씬. USDT라고 하네. 이 서클의 USDC 발행량이 훨씬 커질 거다. 요게 가장 큰 부분이고, 또 지금같이 아크 같은 ARC 코인 같은 걸 또 발행을 해가지고 다양한 초대형 기업과의 플랫폼 확장을 이미 시도하고 있고 전략 적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떤 이자 수익 이외의 기타 서비스 수익의 증대도 반드시 나올 거라는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 액트법이 서클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그거 골드만삭스가 들어가고 JP 모건이 들어가고 블랙록도 그냥 여기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버리면 그거 뭐 서클 꽝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크다. 매우. 왜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주로 쓰여요? 개인 간의 거래도 있고 하지만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거래소와 거래소 관련 플랫폼들, 덱스 이런 데서. 그거를 지금 5년간 깐 놈들하고 5년간 열심히 깔아놓은 놈들하고 신규 진입자가 뭐 그거 깐다고 되겠어요? 쉽지 않죠. 만약에 블랙록이 서클의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탐나면 서클의 지분을 매입을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진입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높다. 높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죠. 이게 그런 거예요. 발행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준비 보전금 리저브 만들고 공시하고 감사 공시하고 거래소하고 해당 지갑이 채택해 줘야 되고 유동성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몇십 개가 되지만 1, 2위가 거의 시장의 95%를 장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각보다 장벽이 커요. 또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하잖아요. 소비자가 선택하려면 거래소가 그 쌍을 만들어줘야 되고 해당 페어를. 근데 페어가 뭐 지금도 USDC 있고 USDT 있고 USDC 있고 그다음에 USD1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상품들이 거래소에서 다 거래되나요? 주로 1번과 2번만 거래되죠. 3번부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크다. 승자 독식, 소수 강자, 승자 독식이라기보다는 소수 강자 이런 과점 형태일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재 서클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하여튼 그럼 서클의 주가를 잠깐 보자. 미리 켜놓고 깜빡했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주식 혹시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어디 갔어? 서클, 응? 주식. 서클이 이제 서클 CR, 응? 서클 CR이죠? 안 보여. CLCR, 응? CLCR 맞잖아요, 그죠? CLCR. CRCL.
CRCL. 이거 맞죠? CRCL 서클 인터넷 이거 맞죠? 되게 많아 코드가 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근데 다만 여러분 서클은요. 이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리티법이 통과되고 발행량이 확정돼야 되고 임지연 사모님 어서 오세요. 발행량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기 투자는 안 돼요. 단기에 막 그냥 클라리티법이 뭐 통과되면 뭐 이렇게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도 코인이 아니라 주식이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장기 관점에서 얘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매년 성장률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매년 성장률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얘는 단기 관점으로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현재로 볼 때는 한 105불 한 105불 100불 주변, 조금 넓게 보면 105불 한 90불 주변. 여기서 장기 관점으로 적어도 한 3년 이상, 아까도 제가 저기 설명드렸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이 종목은 들어가야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지, 지금 당장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큰 재미는 못 본다. 장기 관점에서 서클은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흐름을 봐야 된다. 왜? 아까도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서클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발행량,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더 늘어날 거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관점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수해서 충분히 얘들이 어떤 이 시장 성장성이 검증이 됐을 때 그때부터 랠리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서클은 접근하셔야 된다. 향후의 목표가는 뭐 이제 신고점 내는 게 목표겠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해 볼게요. 이상이고요.